샬롬, 사랑합니다. 우리 어느덧 1학년 때 모습을 벗어나서 이제 2학년의 건전한 모습으로 변해져 있을 우리 학우들을 바라보면서 만나는 그 순간을 애타게 기다리는데 이 사회적인 여건이 허락해 주질 않네요. 아무쪼록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최후 승리를 위해서 더욱 발전해 나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학우들이 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출석부를 보니까 소희양이 1번이네요. 다 아른거리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재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름이라도 한번 호명해 볼까 하는데요. 김소희 학우님, 김현숙 학우님, 배동표 학우님, 신우원 학우님, 이미래 학우님, 강한수 학우님, 윤지호 학우님, 최은아 학우님, 장동익 학우님, 강승혜 학우님, 성연희 학우님, 인윤미 학우님, 안민기 학우님, 정명숙 학우님, 송기종 학우님, 배현준 학우님, 우대희 학우님, 이근우 학우님, 이부현 학우님, 이상훈 학우님, 이승현 학우님, 이진성 학우님, 장도식 학우님, 정희도 학우님, 조철환 학우님, 한경찬 학우님, 손유진 학우님, 음악가의 이정석 학우님, 이정석 학우님 대면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대면하는 수업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2학년 때는 사회복지 실천론 여러분들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신정출판사에서 한 조항래 저자의 교재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가 보이겠지만 저는 혼자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하려니까 미숙하지만 서로 이해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시도록 하죠.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론 제1장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과 목적입니다. 첫째,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입니다. 리치몬드는 1922년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이란 개인과 개인, 인간과 사회환경 사이의 의식적인 조정을 통해서 그 개인의 인격 발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플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미시적 수준에서의 치료적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1973년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이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사회적인 기능과 관련된 능력을 향상하거나 회복하며 그러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회적인 조건을 만들도록 원조하는 전문적 활동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사회적 기능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과업과 활동을 완수하고 사회에서의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 의미를 나타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기능이란 모든 사람이 발달 단계에 따른 자신의 다양한 역할이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믿고 긍정적이며 만족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국제연맹에서의 2000년도의 개념 정의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다음 세 가지 현상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약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회의 변화를 촉진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을 촉진한다. 셋째는 개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그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노력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인간 행동과 사회 체계의 지식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환경과 교류하는 지점에서 개입되어야 하겠습니다. 2001년 이영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이란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들이 자신들의 문제와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적인 기능의 향상과 배분적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실천 활동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인간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나는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활동임을 강조합니다. 대상자는 개인과 집단, 가족, 지역사회 등을 명시합니다. 목적은 개인의 사회적인 기능 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양옥경은 이렇게 개념을 정의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람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개인, 소집단, 가족 또는 지역사회의 문제 및 욕구의 권한 부여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개입하는 종합적인 전문 활동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어느 전통적 사회사업 방법론인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등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중요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으로 선택하여 개입의 초점을 개인의 문제에서 공공의 문제로 되돌려 놓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 개념의 정의를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특성은 첫째, 인간 문제와 욕구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회적인 기능 향상 및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는 개인과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이 서비스 대상인 것입니다. 넷째로는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은 원조의 활동의 토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대상자의 변화를 위한 임상적인 접근, 또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에 존재하는 장애물과 불의를 개선하고자 하는 거시적인 노력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둘째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향상, 질적인 향상을 말하죠. 미국 사회복지협회에서는 1981년 제시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의 유익한 상호작용을 증진하거나 회복하는 것이다. 즉, 긍정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모든 개인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과 사회 간의 유익한 상호작용을 증진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미국 사회복지교육협회에서는 사회복지 실천 목적을 첫째,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등의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고 고통을 완화하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이들의 사회적인 기능을 촉진, 회복, 유지, 향상하는 데 있다. 둘째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잠재 능력의 개발을 돕는 데 필요한 정책, 서비스, 자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계획하고 공식화하고 시행하는 데 있다. 셋째 목적은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 및 사회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적, 행정적 옹호와 사회적 정치적 운동을 통해 정책, 서비스, 자원, 프로그램 등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네 번째는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관련된 모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발전 및 검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능은 욕구가 있는 개인의 사회적인 기능 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의 분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복지협회에서의 사회복지 실천 기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자신감, 문제 해결 능력 및 대처 능력의 향상의 원조이다. 사람들이 각종 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원조해준다. 사회복지 실천 조직이 사람들의 욕구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감시한다. 넷째, 개인과 그 주위 환경에 속한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준다. 다섯째, 조직과 조직, 기관과 기관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I am sorry. 끝으로 사회 환경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6가지를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지금 목적과 기능,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레포트 과제물로 제출한 거 아시죠? 여기 해당되는 페이지를 참고해서 노트링을 해서 레포트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개강하고 대면 수업할 때까지 시간이 아주 여유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죠. 사회복지 실천은
인간과 환경에 대한 이중 초점을 가진 전문가의 지식, 기술 및 가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펄먼은 사회복지 실천을 문제를 가진 사람, 전문가의 도움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주어지는 과정에 따라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이 전문가의 제공되는 장소에서 주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도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펄먼은 사회복지 실천의 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구성요소 4P입니다. 문제인 사람, 장소, 과정. 추가로 전문가와 제공물, 제공 자원을 제시해서 6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개인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 대인관계의 부적응, 주변 환경과의 부적응이 문제를 가지고 있죠. 또한 사회복지사는 문제의 성격, 예를 들어서 문제의 심각성이나 발생 빈도라든가 또 지속 기간 등을 문제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규정에 대한 클라이언트와 다른 사람 간의 차이점, 또 문제 해결의 가능성, 또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과거의 노력 여부와 그 효과성, 또 문제 해결의 시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 구성 요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내용의 변화를 위해 조정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클라이언트임과 클라이언트는 개인과 환경 사이의 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신체적, 행동적, 감정적, 인지적, 정신적 측면 등이 결합된 전인적 인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지, 일상적 대처에서의 어떤 측면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지, 도움이 되는 자원의 요소들과 관계는 어떠한 건지, 또 일상적인 역할 수행과 행동 양식은 어떠한지, 이 모든 요소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관찰해야만 됩니다. 셋째는 장소입니다. 조정이라는 원조 과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물리적 공간인 기관이 필요 장소, 또는 기관과 사회복지가 소속된 기관뿐 아니라 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협력 가능한 모든 기관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이 관하는 것에 클라이언트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기관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 예를 들어 없다면 어떤 기관으로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기관 내 프로그램과 정책 및 절차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과정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문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의 노력, 사회복지사의 개입 활동 등의 연결고리. 과정은 즉흥적인 활동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갖고 합리적인 절차와 이론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클라이언트의 문제, 기관,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적절한지, 가장 효과적인지, 원조 과정에서의 필요한 사항이 클라이언트의 현재 역할 수행, 주요 인물 및 자원들과 어떤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파악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가치 등을 갖춘 사회복지자로서 기관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개별적인 주체로서의 자신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 소속된 기관에서 요구하는 가치관, 활동 원칙 등을 분명히 인식하여 상호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제공 자원과 제공물입니다. 제공 자원은 클라이언트의 물질적인 욕구, 지지체계의 욕구, 만족스러운 일상생활의 욕구 등의 충족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 및 기회를 생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클라이언트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공 자원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제공하는 모든 유무형의 서비스와 정보로 사회복지사는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이나 상황 변화에 가장 효과적인가를 연구하는 선택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의 분류입니다. 클라이언트 체계의 수준입니다. 개입 대상인 클라이언트의 체계의 크기나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야 됩니다. 미시적인 수준과 중간적인 수준, 또 거시적인 수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미시적인 수준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실천 활동, 또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상태,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대면 접촉을 통해 지원함으로 직접 실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간 수준에 올 때는 가족이나 소집단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인과 그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접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의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 치료, 치료 집단이나 자조 집단의 운영 등이 예가 들 수가 있습니다. 거시적 수준은 조직, 지역사회, 국가의 복지체계 대상이나 간접 실천으로 국가나 사회의 복지정책 개발과 정책 분석, 정책 대안의 발굴 및 제시, 제안된 법안의 분석과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 취약계층의 권익 옹호 활동 등이 거시적인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접촉 유무입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대면 접촉 유무에 따른 구분인 것입니다. 직접 실천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도모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부부, 가족, 집단 등의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정보 제공과 가족 치료 등 미시적 수준의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자아인식 강화와 사회적인 기능 향상을 도모합니다. 간접적인 실천은 클라이언트의 환경체계에 개입하여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지체계의 형성과 자원 개발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나 기구 및 정책 등에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이나 북한 이탈 주민 대상의 프로그램 욕구 조사 등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크게 네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입니다. 인도주의와 박애사상 이념. 인도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서 전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인도주의 사상입니다. 박애사상.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인류애로 자발적으로 베푼다는 뜻입니다. 자선조직협회의 우회방문원의 철학. 이탈주의에 불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정신으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클라이언트를 위한 조건 없는 봉사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봉사 개념의 변화입니다. 또 사회 진화론적인 것으로 자연 도태와 적자 생존으로 살아가는 자연 법칙인 진화론을 사회 법칙에 적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의 사회 통제적 측면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합계층인 부자들은 우월해서 살아남고 사회 부적합한 층인 빈민들은 게으르고 열등함으로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는 이념인 것입니다. 이는 자선조직협회의 봉사활동에서 나타났습니다. 우회방문원인 빈민의 가치관이나 도덕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믿는 기독교의 도덕 및 윤리를 따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열등하다고 결론 짓고 현 상태를 겨우 유지할 정도의 도움만 제공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이념입니다. 모든 인간의 평등을 인정하므로 클라이언트도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표방합니다. 민주주의 등장으로 봉사 대상자가 자신의 수혜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영향이 있으며 또한 빈곤층의 가치를 인정하는 인보관 운동의 이념이 되어 사회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넷째, 개인주의 사상 이념입니다.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면서 빈곤 문제는 개인의 책임임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수혜 자격 원칙을 정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강조하였고 개별화 원칙에 따른 개입을 중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성의 이념입니다. 인종, 성별, 계층, 문화, 이념 등의 하나의 기준이나 관점이 아닌 여러 가지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으로 다양성과 함께 개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실천 방식을 전개해 나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람의 감정과 변화의 의지와 잠재 가능성 등을 극대화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는 역량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경험주의 이념입니다.
경험주의는 인식과 지식 근원을 경험하고 찾았으므로 사회복지 실천은 과학성을 중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성이란 사회복지사의 선이나 자신의 주관적인 선호 때문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서 입증된 지식과 이론 방법을 기초로 실천 수행하는 이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적인 조사로 입증된 이론과 방법을 적용해야 되며 실천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인, 분석, 평가하는 증거 기반 실천 수행해야만 합니다. 미학 이념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미학 또는 예술성이란 실천 상황에서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요인들, 즉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특성,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능력, 전문적 자질과 태도, 또 감정적인 반응을 적절히 활용하여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정과 인간의 고통에 직면하는 용기와 또는 클라이언트와 의미 있고 생산적인 원조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변화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는 창의성, 또는 희망과 에너지를 변화 과정에 불어넣는 능력, 또 건전한 판단력을 사용하고 직관적인 능력, 적합한 가치에 대한 헌신, 또 효과적인 전문적 스타일을 형성하는 것 등을